안녕하십니까. 22년 3월 11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선족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저 유튜브 방송에 한 2년 전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하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남침에 앞장선 조선족 병사들 뭐 이런 식인데요. 여기서는 6.25 전쟁을 말을 한 거있죠. 남침의 선봉에서 북한군 중 절반 정도는 조선족 조선의용군이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선족하고 조선의용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동포들의 이민사에서 보면요. 처음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게 청나라 때입니다. 1870에서 80년도 이때 한반도 북부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기근으로 한 8만 명 정도가 청나라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1900년에 22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이민한 게 1937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9.18 사변으로 중렬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일본군은 군인들의 보급을 위해서 조선인들을 강제로 만주 쪽으로 이민을 시킵니다. 그 인구가 한 17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패망했죠. 조선이 공복되고 그래서 80만 명이 다시 한국으로, 그러니까 한반도로 귀국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지금 만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0만 명 정도 이상 되겠죠. 만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선족의 직계조상 혹은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민들이 아니었고 중국 팔로군 군인 중에 조선인이었습니다. 즉 조선의용군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2년 9월 3일 연변자치주가 설립이 됐고 조선족이 이제 소수민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1953년 통계로 조선족이 112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조선족으로 불렸나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대한제국 시절이었죠. 청나라 그때죠. 그때는 이제 대한제국이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내의 조선인들을 한민이라고 불렀답니다. 한민. 예. 그리고 조선이 이제 일본한테 이제 강제 합병당하고는 다시 조선으로 환원이 됐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조선인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화민국이 건립되고 중화민국은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을 다시 한교라고 불렀습니다. 1949년 중화민공화국이 건립되고 다시 조선인으로 불립니다. 지금의 그 조선족으로 이제 명칭이 바뀐 것은 중화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에 이제 56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소수민족을 통제하려니까 그 민족 식별 공작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족은 인구가 많아서 제1단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1950년입니다. 그리고 1952년에 정식으로 중국 조선족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6.25 전쟁에 조선족이 참전했나? 그 통계별로 나온 데이터가 다 틀립니다. 다 다르고요. 많이 나온 데가 북한군 11만 명 중 조선인 의용군이 많이 나온 데가 6만 5천 명이고 적게 나온 데가 5만 5천 명에서 47%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 250만 명 중 조선인이 2만 5천 명이라 되어 있는데 중공군 조선인이 4만에서 뭐 5만 명까지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요. 뭐 이거 숫자는 어차피 뭐
다 추측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조선의용군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공군도 그렇고 북한의 이제 6.25 전쟁 전에 북한으로 넘어간 북한군 소속 군인중이 출발이 다 조선의용군 여기서 나온 부대들입니다. 예, 그럼 중국에서의 조선의용군의 활약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 허복성 무안에서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창립되면서 사상무장 세력으로 조선의용대가 결성이 됩니다. 김원봉이 총사령관이 되었네요. 1938년 6월 무안에서 일본과 중국 국공합작군이 전투를 벌입니다. 패해서 퇴각 후 조선의용대는 세 갈래로 분산이 되었네요. 첫 번째는 최창익 중국 공산당의 연원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과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를 결성하고 1942년에 조선 독립동맹으로 개편되면서 김두봉이 주석으로 선출이 됩니다. 두 번째 갈래는 원래 국민당 지휘하에 있었던 조선의용대인데요. 중국 공산당 주력 근거지인 태양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두 세력이 1941년 7월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재편되었고 규모가 8,000명까지 늘어납니다. 1942년 7월에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다시 개편이 됩니다. 그해 1942년 중경의 조선의용대 본대거든요. 여기가 김원봉, 이게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1943년 이후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 팔로군의 지휘를 받게 되었고요. 1945년 조선의용군은 타향산을 거점으로 허베이, 산동, 섬서 등지에서 항일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사상은 빨갛지 항일전투 하면은 독립유공자인가요? 네,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북한 정부 지원 및 6.25 참전입니다. 1945년 11월 조선의용군 2,000명이 만주에 진군합니다. 그리고 현지 조선인을 다시 총원을 해서 중국인민해방군 제166사단 그리고 제164사단 그리고 독립 15사단으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1945년 12월 김무정이 지휘관 100명을 거느리고 북한으로 입국을 합니다. 후에 이제 김무정의 조선의용군 출신들이 예안파라 불리게 되거든요. 이때 들어가서 북한,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수립 초기에 주요한 정치 세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1945년 예난에 남아있던 대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다시 또 만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 남아있는 조선의용군은 국공내전에 참전하게 되죠. 중국 공산당에 따라서. 그리고 조선인민군이 만들어진 뒤에는 국공내전 후에 다시 또 인민군이 편입이 됩니다. 조선인민군요. 1949년 중국인민해방군 내에 조선의용군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164사단하고 166사단이 있었는데요. 164사단은 부사단장이 김창덕이었고 166사단은 방호산이 사단장이었습니다. 1950년 4월 신의주를 거쳐서 원산에 도착했고 인민군 12사단으로 개편이 됩니다. 이 밖에도 선양 홍선단, 철도병단, 조선인 부대, 동북군정대학, 길림 분교생 등 조선의용군이 또 주축이 된 병력이 5만 5천에서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인민군에 편입되었고 북한군 전력이 대대적으로 증강되게 됩니다. 조선의용군과 연관되었던 연안파는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팔종 전파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연루돼 갖고 김일성한테 58년에 거의 다 숙성이 됩니다. 자, 시청자분들 이해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선족은 1952년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명명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조선인이었습니다. 참고로 국민당 정부가요, 조선인들이 중국 공산당에 이용당하는 식으로 돼요.
조선인들을 귀국을 권유했고요. 강제로 몰아내기까지 했습니다. 둘째, 6.25 참전 조선인 군인들은 중국에서 항일투쟁 하다가 중국 공산당 부대에 이끌려서 저기 중국 내전과 6.25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입니다. 셋째, 군인과 일반 서민들을 동일시하면 안됩니다. 이건 예를 들어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가미가제에 참가한 조선인들이 있다고 해서 조선인들이 전부 일본을 위해 싸웠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건 한 개인의 불행이고요, 약소국의 민족의 역사의 아픔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 때 주병력이 조선족이라고 호도하고 조선족 비방 목적으로 동영상까지 제작해서 올리는 분들은, 이분들은요 저기 김중생 선생님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 작가분의 이제 거기서 나오는 회고록의 맥락과 작가분의 의도를 완전히 외도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고로 김중생 선생님은 6.25 전쟁에 참가했고 한국 정부의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중 수교 전에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귀화하신 분입니다. 감정이 갑자기 격해지네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중국 건국 초기에요, 군사가 500만 명인데 토항에서 넘어온 국민당 출신이 300만이었습니다. 항미 원조 전쟁에 참전한 군인의 40에서 60%는 국민당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중공군 포로 중에 1만 4천 명이 대만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만인도 중공과 협력해서 6.25 전쟁에 참여했다고 봐야 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동영상까지 올린 유튜브들에 대해서는 제가 법리를 검토하고 고소까지 할 생각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